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으로 발칵했죠? 정치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뒤늦은 선관위원장의 반응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럼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뭐 이거 관련된 어떤 회의가 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고발하신다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거는 네, 내일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조사해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요,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뭐 전현직 관련돼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요, 뭐 한두 명 나오다가 이제 6명 정도였어요. 6명 정도. 여기 보면 고위직들이에요. 사무차장, 전 사무총장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부상. 근데 이렇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뭐 4촌 이내 이런 게 만약에 요 조직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다 안 했어요. 이유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일단 이게 논란이죠. 근데요, 오늘이요, 보니까 더 있었어요. 자녀 특혜 채용 조사 조금 더 해봤는데 4급, 5급 직원, 그러니까 이제 중간급 직원들도 역시 자녀들이 채용돼 있다. 5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건, 5건, 11건. 근데요, 일단 그냥 초기 조사한 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 안 했거든요, 아직. 박원석 전 의원님과 홍석준 의원님께 일단 이 상태를 전제하겠습니다. 이 상태. 이쯤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선관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아마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는 이게 이제 합의제 기구고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사실상 선관위의 전권은 이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행사를 하는데 그럼 사실상 최고위직은 사무총장이 그 그렇습니다. 역할을 한다. 그렇다 보니까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시, 감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헌법기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은 채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부조리가 누적되어 온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지만 내부가 저렇게 엉망진창이라면 예. 과연 선관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국민들 이런 걱정을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안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 해야 되고 차제에 감사원의 특별감사들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사퇴하라는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선관위원장 연 내막을 잘 몰랐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상근하지 않지만 어쨌든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저런 사퇴 요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독립기관이라고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상을 높게 주죠.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많은 경우에 어떤 예외를 받아요.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얼마 전 선거 때 무슨 소쿠리 투표용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또 떠올리시게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지금 이 사태 이거 어떻게 최종 매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중앙선관위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이고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에서 정한 5대 헌법기관입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선관위 격이 높은 것은 1963년 헌법 제정 이래로 이제 헌법기관으로 됐는데 그만큼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잘하라는 그런 누구의 의미죠. 간섭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세부터인가 보면은 선관위가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소쿠리 선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현수막 달 때도 사실은 일일이 이제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난번 때는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안 된다. 예, 사실 내로남불은 사실
거의 보통 명사인데 그것이 이제 곧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도 했다시피 북한에서 계속 해킹을 하겠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예. 결국은 이런 채용했던 비리, 인적 관리 비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국정 그 감사에서 계속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같은 경력직을 뭐 같은 급수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방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 보면 지방직 예를 들면 8급에서 예. 선관위 8급으로 왔는데 그런데 선관위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감사도 안 받죠. 일도 많이 없죠. 성진도 빠르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관위로 굉장히 오고 싶어합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그런 어떤 선망의 어떤 헌법 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이 예. 결국은 이런 선관위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 산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자로 예.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노태학 지금 지금 현재 위원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 차제에 어떻게 선관위를 좀 제대로 조직을 할 것인가는 여야가 같이 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혹 제기가 강하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모습이 보인 거죠. 근데 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요 사항이 나왔고요. 제가 김현장 위원장과 정비원 전 최고위원께 각각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요, 김현장 위원장.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임명된 게 작년 5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라는 식의 이제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실제로 이 채용 비리가 벌어진 것은 작년 초부터 해서 그 이전의 얘기거든요. 노태학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기 전이다. 예, 임명되기 전인데 아마도 노태학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관이 추천한 그 대법관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고 예. 같은 논리라면 지난번 이태호 참사 때 159명 도로 한복판 걷다가 참사를 예. 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거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 아까 이제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앙선관위가 대법관이지 겸직을 하고 있고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상근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5대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참에. 개헌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5.18 정신헌법조문에 그 넣자라는 그 개헌 우리 제안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랑 같이 오고 또 그 개헌 지난 총선에 맞춰서 개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선관위원장 사퇴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뭐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거죠. 이 지경까지 왔으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이 지점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어떤 얘기냐면 겁니까? 지금 이 자녀 특혜 채용 부분이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예가 전부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전수조사를 해보면 저는 그게 더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든지 아니면 뭐 한두 명에 그쳐서 눈에 띄지 않았든지 했겠죠. 일단 예를 들면 뭐냐면 처음에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조혜주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논란이 계속 됐었죠.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이미 독립성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임명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친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예측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부패가 아니에요. 지금 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선관위 내부에 예. 친문 성향의 그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혹시라도 더 이게 예. 들어가서 채용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이건 독립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그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수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그림인지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